안녕하세요. 자, 19장 마지막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이드형 포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보이드형 포인터 혹은 보이드 포인터라고 그냥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이드 포인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보이드 포인터라는 것은 우리가 포인터다. 무조건 어떠한 형태의 포인터이든지 간에 포인터는 무조건 주소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잖아요. 그죠?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보이드형 포인터는요,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다만 일반적인 포인터와 달리 저장할 수 있는 주소값의 형태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인트형 포인터 있습니다. 그죠? 인트형 포인터 A를 선언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는 어떠한 형태의 주소값만 저장할 수 있냐면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만 저장할 수 있죠. 포인터라고 할지라도 저장할 수 있는 주소값의 형태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캐릭터형 포인터를 갖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B라는 포인터는 누구의 주소값만 저장할 수 있냐면은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만 저장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포인터를 선언하는데, 자, 이러한 형태로, 즉 C라는 포인터를 선언했는데 얘는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보이드 포인터를 선언을 하시면요, 얘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상자와도 마찬가지 같아요. 즉, 인트형 변수 혹은 캐릭터형 변수, 하다못해 인트형 포인터의 주소값까지도 자, 다 저장이 가능한 포인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A라는 변수, 이것도 사실은 변수죠. 얘의 주소값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 다양한 형태의 주소값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요, C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얘는 캐릭터형이고 얘는 인트형이에요. 자, 그리고 VP라는 보이드형 포인터를 선언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이드형 포인터에다가 처음 이 줄에서는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서는요, N이라는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보이드형 포인터는 어떤 타입 정보에 상관없이 인트형 데이터이든 캐릭터형 데이터이든 어떠한 데이터이든지 간에 그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자, 보이드형 포인터는 자료형에 대한 정보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뜻 들어보시면은 어떠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도 다 저장이 가능하니까 보이드형 포인터가 훨씬 더 유용하고 편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사실은 제한된 형태의 기능만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경우에 몇 바이트를 참조하게 되죠? 4바이트를 참조하게 되죠. 자, B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경우에 몇 바이트 참조합니까? 1바이트 참조하죠. A 값을 증가시키면 몇 바이트 증가합니까? 4가 증가를 하죠. B 값을 증가시키면 얼마가 증가가 됩니까? 1이 증가가 되죠. 즉, 포인터 연산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A나 B의 포인터를 가지고 메모리를 참조했을 경우에 몇 바이트를 참조할 것이냐, 포인터 연산을 했을 경우에 몇 바이트를 증가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정 요소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A가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B가 캐릭터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즉, A와 B가 가리키는 요소가 어떠한 데이터의 특성을 지니는지, 실제로 그것이 인트형 데이터인지 캐릭터형 데이터인지에 대한 정보가 포인터 자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때 어떻게 참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드 포인터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어떠한 주소값을 지든지 간에 담을 수 있는 포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정보가 없냐면, 실제로 가리키는 영역이 인트형 데이터인지 캐릭터형 데이터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타입 정보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메모리 공간을 참조한다거나 혹은 포인터 연산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도록 하죠.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보이드형 포인터에다가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순간은 적절하죠. 왜? 보이드형 포인터는 어떠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줄에서 등장을 합니다. 보이드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해서 값을 20을 넣어라 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바이트를 참조해야 됩니까? 1바이트를 참조해야 될지 4바이트를 참조해야 될지 막연해진다고요. 만약에 보이드형 포인터가 실제로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 캐릭터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다 라고 하면 1바이트를 참조했을 거고요. 만약에 얘가 인트형 포인터였다라고 하면 4바이트를 참조해서 값을 20으로 채워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드형 포인터는 주소값만 지니고 있지 실제로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대한 자료형 정보는 지금 제외되어 있죠. 그런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몇 바이트를 참조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보이드형 포인터는 어떠한 형태의 주소값이든 저장은 가능하지만 포인터 연산이나 메모리를 갖다가 참조하는 형태의 일에는 활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이드형 포인터는 어떠한 주소값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를 참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태의 보이드형 포인터는 우리가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엔 좀 이르고요.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록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적 할당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보이드형 포인터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요소만 이런 게 보이드 포인터구나, 보이드형 포인터가 이런 특성을 지니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메인 함수의 인자 전달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코드를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전체 영역을 사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언한 메인 함수는요, int main void였는데, 그죠? 이 영역에 void가 와 있었죠. 즉 메인 함수는 인자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메인 함수가 인자값을 받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요, main underbar argdas를 갖다가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행 파일의 이름은 main underbar arg.exe.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실행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이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C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C의 루트 디렉토리 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스 커맨드를 갖다가 띄운 다음에 C의 루트 디렉토리 상에서 자, 이 위치에 main underbar arg.exe라는 파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main underbar arg.exe를 갖다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냥 실행 파일의 이름을 쳐준 다음에 main underbar arg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우리가 C 언어 처음 공부할 때 도스 커맨드 상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main underbar arg.exe를 실행을 하겠구나. main underbar arg.exe에 main 함수가 호출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실행 파일의 main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자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main underbar arg.exe죠. 그러면 그 main underbar arg.exe의 main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문자열을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 올립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OS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입력한 바로 main underbar arg라는 이 문자열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메모리 공간에 올라갈 수 있는 문자열 상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 상수로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문자열 상수의 주소값을 갖다가 배열에다 저장을 합니다. 자, 배열에다 저장을 하는데 지금 문자열이 하나니까 제가 배열을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열은 어떤 형태 배열? 각각의 요소가 캐릭터형 포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이
얘를 가리키게끔 일단 구성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다 얘네들을 갖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메인 함수가 만약에 보이드이다 그러면은 아무런 정보도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메인 함수를 이러한 형태로 매개 변수를 설정할 경우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 인자 int argc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냐면은 바로 생성된 문자열의 개수를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생성된 문자열의 개수는 몇 개죠? 하나죠. 자, 따라서 여기에 1이 전달이 되면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자를 보면은 argv는 실제로 무엇을 가리킬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무엇을 가리킬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캐릭터형 싱글 포인터의 주소값을 가리킬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캐릭터형 싱글 포인터의 주소값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캐릭터형 싱글 포인터의 주소값이 argv로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 포인터가 존재하는 메모리 공간이 예를 들어서 OX10번지다 라고 하면은 이 OX10이라는 값이 바로 argv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argv는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게 됩니까? 자, argv는 바로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싱글 포인터의 주소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는 자, 더블 포인터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예제를 통해서요, 이 argc와 argv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전달된 이 문자열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아마 그 흐름이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일단은 화면을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이것은 컴파일을 해가지고 이번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바꿔봅시다. C 디렉토리 밑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main arg.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main arg.exe라는 실행 파일이 바로 이 디렉토리 상에 있어요. 자, 따라서 도스 커맨드를 이 위치로 옮긴 다음에 자, main arg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요, 한 칸을 띄우고 A, B, C, D라는 문자열을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칸을 띄우고 1, 2, 3, 4라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main arg.exe에 존재하는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이전에 운용체제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자, 첫 번째 입력된 문자열을 가지고 문자열 상수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입력된 자, 이 문자열을 가지고 역시 또 문자열 상수를 만들어서 메모리 공간에 올려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입력된 문자열을 가지고 역시 문자열 상수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자열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3개죠. 자, 따라서 얘네들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즉 길이가 3인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각각의 요소는 당연히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배열 요소는 자, 첫 번째 문자열을 가리키게끔 하고요. 자, 두 번째 배열 요소는 자, 두 번째 문자열을, 세 번째 배열 요소는 세 번째 문자열을 가리키게끔 이러한 형태로 일단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렇게 메모리를 구성을 갖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입력된 문자열의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따라서 main arg.exe의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서 argc로서 3을 전달을 하고요. 문자열의 길이가 3이니까 그 다음에 argv에다가는 무엇을 전달을 하냐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즉, 좀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 ARR 제로가 지니고 있는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ARR 제로라는 이 배열 요소 있죠. 배열 요소의 주소값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함수가 호출되면서 argc로 3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argv로 ARR 제로의 주소값이 전달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rgc는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rgv는 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배열 이름도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RR이라는 배열의 이름도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18장에서. 자, 결국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argv와 ARR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argc보다 작을 때까지 for를 돌리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argv의 0번째 요소 얘가 되는 거죠. 1번째 요소 얘가 되는 거죠. 2번째 요소 얘가 되는 거죠. 각각이 가리키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좀 얘기가 많았는데 언뜻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사실 예제를 잘 실행해 보시면 이 구조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매핑을 시켜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메인 함수로 줄여면서 인자로서 문자열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은 아주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실행 결과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조금 보충적인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코드를 미리 가져다 놓고요. 자, 컴파일까지도 끝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냥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냥 실행을 해보면은, 자, 뭐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참,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소스 코드의 실행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은, 자,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헬로우 밑에, 디버그 밑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디렉토리로 위치를 옮겨 놓은 도스 커맨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잠깐 dir을 쳐볼까요? 자, 보시면은 hello.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 파일의 이름이 저는 지금 hello.exe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main argc.exe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hello.c라는 파일 내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실행 파일의 이름이 hello.exe입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hello.exe를 실행하면서 abcd라는 문자열과 1, 2, 3, 4라는 문자열을 동시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hello.exe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문자열을 각각 메모리 공간에 문자열 상수로서 메모리 공간에 올릴 거고 각각의 문자열의 주소값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이 경우에 argc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될 겁니다. argv는 누구를 가리키게 될까요? hello라는 첫 번째 문자열을 가리키는 배열의 주소값이 전달이 되겠죠. 자, 따라서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배열 요소를 갖다가 출력하는 그 각각의 배열 요소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전달된 문자열의 수 출력하고 있죠. 얼마가 되냐면 3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argc를 그대로 출력해주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자, 3보다 작을 때까지, 즉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argv의 0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argv의 1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문자열도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argv의 2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그 문자열도 역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hello, abcd, 1, 2, 3, 4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은 앞에 전에 그 그림 있죠? 그 그림하고 매핑 시켜 가시면서 이런 출력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냥 hello라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전달된 문자열의 수는 하나죠. 실행 파일 자체도, 실행 파일의 이름 자체도 문자열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 문자열을 전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hello 한 다음에 우리는 문자열을 갖다가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겠지만 문자열을 구분짓는 기준은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나 혹은 탭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의 개수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하고자 원하는 문자열은 A, B, C, D 한 칸 띄고 1, 2, 3, 4. 자,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공백은 A, B, C, D와 1, 2, 3, 4를 갖다가 나누기 위한 공백이 아니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의 문자열로 저는 인식시키길 원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큰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하시면요. 자, 문자열이 몇 개로 간주가 되냐면, 헬로가 하나의 문자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CD 스페이스바 1, 2, 3, 4. 얘가 하나의 문자열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즉, 큰 따옴표는요, 문자열의 범위를 갖다가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전달된 문자열의 개수는 2개고요. 두 번째 문자열은 ABCD 1, 2, 3, 4라고 출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공백을 갖다가 아예 문자열에 일부러 포함을 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예제는요, 혹시 제가 강의 드린 내용 중에서 이 예제가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포인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9장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자, 마지막 파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